자, 두 번째 썰 바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대내 전두현님. 얼마 전에 버스 이제 회사에 대한 그 썰을 또 저한테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 사연이에요. 한동안 고민 사연 안 주시다가 후기만 주구장창 보내다가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장문이고요. 우선 고민 사연을 보내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줄곧 버스 회사의 생리에 대한 경험글을 DC 인사이드 컨셉으로 밀고 갔으면 오늘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고민이 있어서 사연글을 올립니다. 버스 운전한 지도 견습 포함 한 달이 되었고요. 이제는 버스에 몸이 익다 보니 도로 위의 여러 변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어제오늘 이틀 연속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 이상하게 하는 차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로 변경하려 하는데 안 비켜주려고 버스 앞으로 바짝 붙이려는 차들, 버스 앞으로 칼치기 들어오거나 본인이 우회전하겠다고 급 드리프트하는 차들, 본인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뭐만 하면 블랙박스 제보하겠다고 은음장 놓는 적반하장 무개념들. 블랙박스로 고자질하는 게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뭐만 하면 시시콜콜한 걸로 블랙박스 찌르고 하는 투철한 신고조신이 있는 올바른 시민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가네요. 자기가 개념 없이 운전하는 거는 모르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버스를 가해자로 체크해버리는 경찰들 등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있다 보니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버스 운전하면서 뒤에 손님이 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욕을 받기도 합니다. 혈압을 왕창 올리는 운전 스킬을 가진 차종은 택시, 김여사, 납품 가능 1톤 용달이나 스타렉스 화물밴. 대표적으로 조소로 로고 박힌 차들이 버스가 진로 변경하려 하면 중앙선 침범을 해서라도 안 비켜주려고 막 밀어붙이고 설사 진로 변경했더라도 본인 앞에다가 진로 변경했다고 크락시 미친듯이 울리고 하이빔 막 쏘고 문 열고 시비까지 겁니다. 그리고 버스 앞에 칼치기는 당연하듯 막 하죠. 옆에 여자 탔다고 버스 안 비켜주고 버스한테 시비 거는 게 옆에 여자한테는 멋있게 운전한 줄 아는 카푸어. 얘들은 사고 나면 진짜 골아파집니다. 버스 기사들 골수까지 다 빼먹으려 하는 사악한 놈들입니다. 카푸어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과오가 몸에 지배하니까 옆에 여자 있으면 버스 기사한테 주먹질하는 게 좋아한다네요. 선배들이 맞으면 꿀이고 시비 걸리면 골 때리는 럭비공 같은 부류라 합니다. 어제는 어디 차 세운다고 제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다가 무개념으로 드리프트하고 도망가는 SM3 김여사 때문에 차 내 안전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습니다. 손님 다치면 차 내 안전사고로 경력에 스크래치 날 위기까지 오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앞에 도망가는 김여사 차 있길래 앞문 따고 야이 씨발년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족 개년년아 라고 뒤에 손님 있든 말든 상관없이 시원한 욕 한마디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정신 안드로메다로 나간 김여사가 자기는 내가 버스로 추월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위험 느꼈다고 시내버스 난풍운전으로 블랙박스 영상 제보하겠다고 접한 한 장으로 나가네요. 사실 김여사들이 앞으로 천천히 가고 알짱거리지 않는 이상 버스는 차로 변경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올리라고 하세요.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서 앞문 닫아버리고 분에 못 이겨서 욕해야 되네. 저 씨발년 저런 미친년이 다 있어 하고 손님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던 적이 있었네요. 버스 브레이크가 에어다 보니 잘못 밟으면 팍팍 서버리는 예민한 특성 때문에 손님이 다칠 수도 있고 또한 버스가 차가 무거워서 제동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일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노 깜빡이 칼치기 이후 급정거 때리는 스포티지 때문에 시동이 꺼질 정도로 제동을 해서 저 개새끼가 뒤지려고 한장을 했나? 라고 욕을 했는데 바로 뒤에 타던 여자 손님이 하차를 하더니 15분 뒤에 버스 기사가 운행중 욕했다고 공포감 느꼈다고 120 다산 콜센터에서 밀어 넣어서 조인트 당했네요. 아침에 그런 일이 시작되니까 점심시간 직전쯤에는 무개념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느냐 진로 변경을 했는데 그거 안 비켜주려고 불법 주차 차량 앞으로 박으라는 식으로
바짝바짝 밀어붙이는 조쏘 로고 박힌 스타렉스하고 대판 싸웠네요. 그것도 손님 만석으로 꽉꽉 찼었을 때입니다. 퇴근할 때 같은 공영 차고지 쓰는 시내버스 타고 퇴근했는데 시내버스 기사분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어제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허허하고 웃어 넘기더니 원래 버스는 간쓰게 다 빼버리고 운전해야 된다. 버스는 화가 많으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정말 힘들다. 화는 곧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앞으로도 화를 유발하는 도로의 무개념들을 자주 볼 거다. 절대 자신의 감정을 비치면 절대로 안 된다. 아직 아마추어시네. 우는지 욕하고 화내는 거 보니까. 후는 상대하기를 귀찮아져요. 허허허허 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버스 운행 중에 여러 위기 상황과 변수 때문에 화가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족같은 변수가 많은 상황에도 화라는 것을 잘 다스리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 조소 마을버스 기사라 배울 게 한참 많은 것 같다 느껴졌습니다. 붕어형, 배차 스트레스와 무개념 운전자의 환상 콤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화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화 없이 부처님처럼 하면 합병이 날 것 같고 화로 인해서 사고나 승차감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버스 유튜버분도 본인도 운행 중 화가 많아서 살짝 민망한 경험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도 많았고 그랬다 하시는데 그거다 나중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좋은 경험일 거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붕어형의 좋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연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사실 저도 충고 드릴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버스 기사를 운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버스 기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방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송하고 버스 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돌발 상황 많은 거하고. 그리고 항상 파리가 꼬인다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저도 이제 아프리카 시절 방송할 때 욕쟁이였습니다. 별명 욕쟁이. 그리고 뭐 욕받고 이렇게 어그로 끌면 욕 한마디 하면 욕을 20마디였습니다. 20마디였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한테 뭔가 이업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난 이 사람한테 무조건 트라우마를 남게 된다. 눈물 찔끔나게 만드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대님이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분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뭐 하나만 걸려난 식으로 뭔가 그렇게 화내고 분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무개념 운전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블린 코볼트 몬스터 그냥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돼요. 인간 이하로 보면 돼. 내가 왜 저분들을 님이 스트레스 받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똑같은 인간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음유시인도 공감할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힘드냐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냥 몬스터라 보면 돼요. 인간같이 생긴 몬스터. 왜 술 먹고 개가 된 사람도 왜 힘든데 그 사람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힘든 거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네. 괴물이네.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 행동해야 사람이잖아.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동이거나 남들한테 신경 쓰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난 상황이 있다거나 뭔가 손해받는 상황, 뭔가 좀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일일이 다 막 해소한다거나 붙잡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 그걸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지면 세상 굉장히 각박해지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져가지고 제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손해나 약간의 어떤 그런 또라이들은 무시하고 살아야 돼. 그걸 사람같이 봐주면 그냥 카푸어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김여사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택시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운전자로 보지 마. 그냥 게임할 때 잡졸로 생각해. 잡졸. 나는 억울해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 안 줘요. 아니 인간같이 생각해야 인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난 범죄자들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들, TV에 나온 운전하는 사람들, 연예인 무슨 연예인이야. 연기자 무슨 연기자야. 무슨 가수예요. 그냥 몬스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끼고 왜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또 우리가 똑같은 동등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애시당초 전두현이 그런 사람을 그냥 여자 얼굴 달린 몬스터. 그냥 메두사라고 생각하대, 메두사. 앞으로 김 여사를 메두사라 보세요. 어? 스타렉스는 앞으로 그냥 메두사. 메두사 고블린 커플. 카푸어 메두사 고블린 커플. 그냥 카푸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저러다가 인생 골로 가고 신불자에다가 비처당 잡혀가지고 토토나게 생겼으니까. 왜 카푸어의 끝이 보이잖아. 카푸어의 끝이 뭐예요? 차값 그 감당 못해가지고 집 팔리고 차는 헐값에 매각당하고 돈 못 갚아가지고 신불자 되고 신불자 되니까 어디 취업 못 하고요. 은행 대출도 못 받아. 그래서 맨날 뭐 배달 뭐 토톤하고 사는 거예요. 토톤하면서 배달하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배달 민족이 배달 방송님 얘기했잖아요. 배달한 사람 정상인 사람도 있는 사람들인데 맨날 토토하면서 돈 다 꼬라박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보다 많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배달하는 사람 의미가 안 좋다고. 그 현업에 계신 분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이. 요즘에 잘 안 오시는데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과민 반응하면 솔직히 본인 손해예요. 이거 뭐 본인 알겠지만 이게 한번 과민 반응하면 계속 그걸로 과민 반응하게 돼. 이게 내가 하는 방송이랑 비슷하다고 봤잖아요. 나도 한번 억울에 엮이면 계속 그런 거 엮이게 돼요. 물론 웬만히 전 요즘에 억울에 대해서 좀 도가 트긴 했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도 왜 억울을 왜 안 낚이고 억울가 그냥 바로 차단하고 무시하잖아요. 욕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욕하면 내 손해예요. 왜냐? 내가 욕을 해버리면 욕하고 하잖아. 그럼 승객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전두현이 생각해보세요. 님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가 뭐예요?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버스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 버스를 타는 동안은 좀 편하게 가서 즐겁게 이게 뭐 버스 타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내 버스를 타서 안전하게 좋은 기운 얻어서 가는 거. 그게 버스 기사의 가장 주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젊은 사람이 자 님이 계속 욕하잖아요. 그럼 버스 타는 그 승객들한테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그 무서운 거야 그게. 저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님 저 승객들을 한번 보고 치울 것 같아요? 저기서 항상 저 고정적인 시간대에 항상 봐야 되는 사람 있어. 님 그때 민원 넣은 사람? 안 볼 것 같아요? 그 사람 안 탈 것 같아 버스? 또 탈 거예요. 그 사람 또 탔는데 또 욕해봐. 그럼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저 전두현님 저 마을버스 저 못타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 이 소문이란 게 무섭다니까. 마을버스라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주구장창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고인물들 태우는 거잖아요. 이 시내버스랑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항상 늘상 탔던 사람들, 늘상 보던 사람들, 지금이야 버스 탄 지 얼마 안 되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타잖아요. 그럼 전두현이도 얼굴을 외워버릴 거야 아마. 얼굴을 외워버린다니까. 나중에 여자 승객 타는 사람들도 얼굴을 외워버린다니까요. 그 누가 누군지, 저 버스 기사 몇 번을 운전하고 몇 시 운전하는지 이제 승객들도 다 안다니까요. 맞잖아요. 마을버스가 기사가 얼마 안 되고 좁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외우게 된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서로한테 민폐되는 행동을 하면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전에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욕을 하고 인상을 쓰면 그 여파가 승객들께까지 미친다는 거죠. 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개 없는 노선에 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다 님 젊다고 했잖아. 거기서 버스 기사 중에 젊은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님밖에 없잖아요.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승객들이 이제 얼굴을 외워버린다니까. 자주, 원래 얼굴을 이렇게 외워야지 하면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님이 지금 일단 현실은 그거잖아. 현실은 좋든 싫든 간에 여기서 일단 경력을 채워서 무사고로 간 수밖에 없잖아요. 무사고로 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승객들을 내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도 봐야 되고 몇 달 동안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사고로 딴 데 가는 게 목표잖아요. 맞잖아요. 물론 전전이 굉장히 힘들고 알고 있어요. 수행착오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알고 있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내 현실이 그런 건데.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맞잖아요. 계속 욕을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악순환 연속이야. 물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욕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님은 잊지 않았으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 승객들한테 뭔가 불편한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 운전 기사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승객분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이에요. 봉사하는 입장. 버스 기사분들 중에 다혈지도 있는데요. 멘탈 갑인 사람도 있어. 멘탈 갑. 부처인 사람도 있어. 어떤 버스 타면 기사분이 이렇게 목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 많든 적든 간에. 버스 그리고 맨날 깔끔하게 삐까뻔쩍하게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기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그런 버스 타면 기분 좋잖아. 보면 버스 청소 한 차하고 안 차면 딱 느껴지는 게 필터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 탁 타도 뭔가 새 집에 들어간 그런 느낌 들어요. 완전 리모델링한. 근데 막 그 필터 교환 안 하고 막 청소 안 하고 하자 그럼 그 쉰내 나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이게 서비스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받아도 이걸 겉으로 표출하면 이 여파가 승객들에게까지 미친다. 승객들이 날 좋아하는 게 보다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버스 기사도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마을버스이기 전에. 마을버스는 또 더군다나 이 파이가 작기 때문에 금방 소문날 수 있고 금방 소문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혹시 전두현이 껌 씹으면 안 됩니까? 일하면서 껌 같은 거 씹으면 안 돼요? 껌이나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목캔디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화가 난 이유가 또 그것도 있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음... 그러니까 껌이나 목캔디 하고 초코바 초코바로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게 뭐 정해진 시간 식사 시간 있긴 하지만 사실 맨날 허기지잖아요. 버스 이사하면서 힘든 게 뭐냐고 그때 영상 보니까 중간에 배고픈 거.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중간에 뭐 편의점 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운전하면 종점까지 이제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논스톱을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우리 그 트위스나 왜 자유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쪼매난 거 그거 사가지고 열받을 때만 하나씩 먹어요. 그 먹고 안 먹고 차이 커요, 여러분.
왜 우리 왜 초코바 같은 선전하면 열받을 때 한 번씩 초코바 먹잖아요.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스니커즈 트위스 아니면 키캣. 맞네. 핫브레이크 자유시간. 난 개인적으로 키캣을 좋아하긴 하는 키캣이 좀 비싸니까 가장 싼 걸로. 초코바 그거 뭐 묶음을 한 거 사면 그렇게 안 비싸요. 하루에 열받을 때 한 번씩 먹고 목캔디 한 번씩 먹고 하면 이게 사람이 당이 들어가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단계 땡기잖아요. 열받고 하면 힘들고 하면 단계 땡기잖아. 우리 왜 유격이나 뭐 혹한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전에 PX 가가지고 당 보충하려고 왜 그 초코바하고 사탕 있잖아요. 뭐 청포도나 박하사탕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사잖아. 스카치 캔디하고. 다 이유가 있다, 그게. 응? 그럼 열받잖아요. 그러면 스카치 캔디 한 넣어요, 그냥. 넣어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다 보면 몇 개 먹다 보면 좀 잊혀져요, 사람이. 뭐 완전히 잊긴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참았구나. 한번 넘어갔구나. 이렇게 경험을 몇 번 쌓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뭐 그냥 나 또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화내고 욕하다 보니까 저렇게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아무리 김 여사가 운전 뭐 거지 같아 하더라도 김 여사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젊은 버스에서 욕한다 하면 그 좋아할 사람 없어, 승객 입장에서. 예, ABC가 가성비 싸거든요. ABC 가성비 싸. 그리고 작기 때문에 초코바를 먹으면 이제 부스러기 남고 하잖아요. ABC는 부스러기가 안 남거든. ABC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엄청 싸단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김 여사가 물론 운전 잘못했겠지. 운전 거지같이 해가지고 힘들게 했겠죠. 근데 액면가를 보면 그 김 여사가 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버스 기사가 그걸 안단 말이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 욕하고 하는 거를 막 뒤에서 보잖아요. 그 어느 누구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승객인 그런 사람이에요. 승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님이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고 뭐 그런 좀 힘든 일이 있다. 사람들이 이해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김 여사 운전 그지같이 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택시가 운전 그지같이 하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카푸어가 인성 노답이라는 거 하루 이틀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다 알고 있는데 생각해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그 사람 욕했다고 같이 욕하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야. 어그로가 저한테 욕받고 뭐 이상한 드립 친다고 같이 욕하고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안 하잖아요. 그럼 전만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동의 안 하면. 운전 그지같이 하고 힘들게 해도 아 저런 또라이 있구나 하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타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김여사 또라이다. 택시 또라이다. 조수 납품차량 또라이다. 카푸어 상 또라이 중에 가보부 또라이다.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쟤네들 인생 노답이라는 거 더 잘 알고 있어. 카푸 인생 노답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욕을 응수하지 말고 그냥 저런 또라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인드를 하세요. 내가 욕을 하고 싫은 소리 하면 승객도 그걸 똑같이 듣는다. 승객도 기분 좋게 탈 수 없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 저 승객들이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저 사람들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돼. 말버스라는 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차량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노선도 많지도 않고. 그럼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에요. 그 민원 넣은 사람도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고 그 카푸 이런 사람도 앞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열받는 게 있으면 단 걸로 해서 합시다. 단 걸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처음이라서 서투른 거야. 처음이라서. 아직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까 버스 기사님 얘기하신 대로 처음이라서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분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원래 버스는 간쓰게 빼버리고 운전해야 된다. 버스는 화가 많으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정말 힘들다. 화는 곧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앞으로도 화를 유발하는 도로의 무개념들을 자주 볼 거다. 절대 자신의 감정을 비치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지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분도. 그분이 이렇게 별의별 상황을 다 겪고 짬밥도 많이 쌓이고 실력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웃으면서 얘기까지 하기까지 이분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 시내버스 기사님도 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겪었던 거 저분은 미리 훨씬 더 많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화가 많으면 오히려 과속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무시하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사고 나면 우리한테는 리스크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직업이야. 운전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뭐 세탕세탕 뛰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기분 나쁘면 이게 내내 가잖아. 전두현님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기분 일진 사나우면 첫째 때 기분 사나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 더러운 기분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뭐 김여사 운전 스툴다카여서 그 사람들 아예 뭐 도로밖에 못 나오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 카푸어드 인생 노답이라고 저 사람도 아예 뭐 핸들을 못 잡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든 뭐 도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 계속 겪어야 된단 말이지. 설령 이건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아예 나중에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뭐더라 똑같은 상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중에 하시게 돼. 이걸 미리 겪는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과정을. 미리 겪어서 내가 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나 기본 내공이 쌓이면 시내버스 가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지금 그 시내버스 기사님처럼 말이죠. 물론 이게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많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겠지만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먹으러 와도 욕 안 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근데 서서히 바꿔나가면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꿔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탈나더라고요. 역효과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바꿔나가요, 서서히. 조금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언젠가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대현님이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멘탈 갑이겠지만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멘탈 갑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도 태어나자마자 난 멘탈 갑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짜증나고 열받는 상황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 상황 겪어보고 느낀 거는 욕해봐야 나만 손해다. 욕해봤자 승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하고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짜증 났다고 해서 또 짜증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 김여사 같은 사람들 오늘 봤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전대현님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경험하시고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전대현님도 좀 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노예사는님 어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많이 좀 마인드 컨트롤 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저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당 보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사놓고 열받는 상황 있으면 하나씩 집어넣어요. 열받는 상황 있으면. 그리고 오늘 덥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열받았기 때문에 더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열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좀 날씨가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막 후덥지근한 날씨는 아니었어요.
근데 님이 몸에 열이 많고 화가 많다 보니까 화가 많으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나죠. 저도 그런데 저도 게임하다 열 받으면 에어컨 틀어도 막 땀이 나요. 에어컨 틀어도 여름 되면 열받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오늘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욕을 응수하지 마시고, 아, 또 개 한 마리 왔구나. 도로에 개 한 마리 왔네. 도로인 게 미친 개 한 마리. 다들 나랑 똑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하아. 그렇게 헤쳐나가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아무렇지 않는 그런 멘탈 갑인 버스기사 전두현님으로 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큰 도움 드렸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얘기 듣고 좀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 사연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전두현님. 이거는 뭐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방송하면서 마찬가지야. 이런 거 휘둘리면 안 돼.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